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8월 20일입니다. 일요일인데요. 날씨가 며칠 있으면 뭐 수고를 들겠죠. 며칠만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고TV가 워낙 특유의 약한 관계로, 에어컨을 못 트는 관계로 아주 죽을 맛인데요. 그런데 왜 고고TV가 토요일, 일요일도 이렇게 영상을 3개씩 올릴까? 평상시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를 찍기 시작하면서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어디 며칠을 자리를 배우더라도 반드시 내가 유튜브를 그만둘 때까지 영상을 올린다 하는 마음을 품고 들어왔어요. 보수는 개혁돼야 되며 중도를 확장시켜야 되며 또 진보층 합리적인 진보층을 아울러야 되고 그래야만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문재인을 쫓아내고. 제가 제목을 보수가 얼마나 큰데, 보수가 얼마나 크고 담대한데, 오물에 빠진 새양쥐꼴인 국힘, 이렇게 썸네일을 붙일 겁니다. 붙였을 거예요. 제가 지금 4년 한 2개월 됐는데요. 저도 기가 찹니다. 전국이 이런 식으로 망가질 줄 몰랐는데요.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의 책임입니다. 윤석열의 책임인데, 보수는, 그래도 창피한 걸 알았어요. 수치스러운 걸 알았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발각되면은 또 불륜 같은 게 발각되면은 한두 번 버티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으면은 잘못했다, 사과한다, 그리고 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고 그렇게 된 게 보수인데요. 그건 뭐 지엽적인 이야기고, 그런데 이 보수라는 것이 태동이 뭐냐 하면은 그 좌파 우파가 프랑스 혁명 때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이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우파라 그런 거예요. 귀족들, 자본가들, 은행업자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농민, 노동자들이 혁명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걸 좌쪽에 앉아서 좌파라는 거예요. 근데 근래에 와서 좌파, 우파 따지면 너무 생경하고 경직되니까 보수, 진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파 이퀄 보수라고 치면은 보수라는 거는 기존 기득층이라는 거예요. 보수라는 것은 좋은 가치를 지키자, 그 다음에 좌파 진보의 공격을 막자 하는 게 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민심과 세계적인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도 항상 혁명이 일어나거나 또는 의거가 일어나고, 그죠? 민심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보수를 치는 과정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수의 힘이 강하고 공고하고 넓고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투쟁하면서 반항되게 치고 올라온 것이 바로 좌파 진보라는 거죠. 그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보수의 뿌리는 강하고 크고, 나쁘게 말하면 기득권이고, 그죠? 강하고 크고 넓기 때문에 항상 진보 좌파 반대층에서 기득권과 보수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또는 정치적인 확장을 위해서 보수를 쳤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 역사가 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4.19 의기도 그렇고 박정희도 기득권을 친 거예요. 박정희가 혁명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보수가 아닙니다. 진보입니다. 해방 이후에 또는 조선 말에 한일 합방 시대 때 해방 이후에 이승만과 윤보선의 기득과 꼴통 보수를 친 게 박정희예요. 박정희는 진보적으로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혁명을 완수하고 기득층이 됐죠. 그래서 보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보수 정권이죠.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아니 김영삼, 그렇죠. 그 다음에 김대중도 보수 정권이에요. 김대중.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까지가 보수 정권인데 그들은 최소한 편을 가르지 않았어요. 좌파 진보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방어를 하면서 뭐 지금 윤석열이가 말하는 거창하게 헌법과 법의 가치를 지키겠다 그런 말 안 했어요. 헌법과 법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요.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독재자들이 헌법과 법을 팔아요.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가 들어가요. 법에 의한 지배가 들어가는 정권은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모두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좌파 진보의 공격이 그죠? 그러면은 김대중 같은 경우는 저는 보수 정권이라고 보는데 김대중을 그럼 진보 정권이라고 합시다. 그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까지 오죠. 진보 좌파 정권이. 그들이 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수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그죠? 김대중이 집권할 당시에 보수 3공화국의 아이콘이었던 김종필이가 힘을 안 붙여줬으면 절대 정권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노무현은 힘이 없었고 저변이 없었어요. 근데 노무현이가 마지막까지 정몽준이하고 보수 우파, 경제는 전부 다 보수 우파로 보시면 됩니다. 대그룹들은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면서 선거 하루 전까지 고래 힘줄 당기듯이 하고 결국은 정몽준의 보수 우파에 들어갔던 지지하던 사람들이 일부가 반 이상이 노무현을 지지하면서 보수 우파의 힘으로 노무현이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넘어오면은 문재인은 보수 우파의 힘을 안 빌렸어도 보수 우파가 보수 우파가 100이라면은 50%가 박근혜의 탄핵에 동조했다는 거죠. 최소한 30-40%가 그 힘이 문재인 쪽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을 되게 한 거예요. 스스로 보수가 문재인의 정권을 창출시켰다는 거죠. 일부가. 따라서 김대중을 진보 좌파라고 하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보수의 힘이 아니었으면 절대 정권을 창출할 수가 없었죠. 또한 대한민국은 보수층이 쉽게 말해서 우리는 미국, 일본 계통의 식자들 또는 엘리트층이 세운 나라고 그게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니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빼고 민주주의 또는 보수의 가치, 시장 경제 가치로서 이 나라를 이만큼 선진국에 올려놨으니 그들의 힘은 사회 곳곳에 뿌려받고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넓다는 거죠. 항상 그들의 힘이 정권을 탄생시켰고 유지시켰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진보 좌파 층은 계속 100년 전쟁을 2년 100년 전쟁을 일으키면서 보수 기득권을 치겠다고 덤벼드는 게 아직도 그 형국이에요. 그러면은 왜 윤석열이가 이렇게 망하는가? 결정적인 이유. 윤석열이가 멍청하고 이념적인 정체성도 없고 무식하고 기괴하다 그러죠. 제가 그러는데 보수를 중시하지 않고 보수를 갖다가 헌시착 그냥 지금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의 성장사를 보면은 대통령 되는 과정까지가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고 보수에 응원한 이 기상과 넓고 깊은 정신을 모르면은 알았으면은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를 도륙시키질 않았겠죠. 정치인 깜냥이 된다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보수를 도륙을 시켰어요. 그 정권 9년을. 그리고 현재 MB계 일부를 갖고 정권을 유지하려 그러나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윤석열이가 자기한테 충성하고 즉 윤석열이한테 충성하고 윤석열이가 하는 짓에 비토를 안 놓는 자만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수 진보와의 싸움에서 우리나라 양분단, 양극단 딱 나눠졌다고 하면은 무조건 진다는 거예요. 보수를 해쳐 모여도 아니고 갈라치고 해쳤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나경원을 갖다 밟아버린 거고, 더 결정적이고 국민한테 충격을 준 것이 당대표를 끝까지 가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안철수를 밟은 사건이에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진보에서 중도로, 중도에서 보수로 넘어온 사건이죠. 사람이죠. 정치를. 안철수도 처음에 정치적인 개념이 없었으니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또 그 당시의 권력 정권을 갖다가 비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민주당으로 들어갔고 민주당에서 이용을 당하고 극중, 바늘 같은 중간 극중을 외치다가 거기서도 힘이 딸리니 안 되겠다. 물론 안철수도 개인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없어 더 큰 세력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진보, 중도, 보수 개념이 다 있는 안철수가 윤석열을 당선시켜 준 거예요. 단일화를 해준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러면은 윤석열은 보수 우파의 힘으로 워낙 보수가 깊고 넓고 강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양아치 같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려는 것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워낙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윤석열이 마지막에 질 뻔했죠. 거기서 안철수가 이재명이나 문재인 세력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해가지고 나라를 살려준다고 윤석열하고 단일화 시킨 거예요. 윤석열이가 단일화가 없으면은 정권 교체가 안 됐어요. 그 안철수가 단일화 안 해줬으면은. 그런데 그 이준석의 말은 믿을 거 못해요. 그런데 이 단일화 과정도 보면은 안철수는 마지막 5일, 6일 전까지도 단일화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그러는데 윤석열이가 몇 번을 찾아가서 단일화 해달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진다, 잘못하면은. 그때 그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가 3, 4%, 2, 3%로 윤석열이 이길 수 있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불안하니 안철수한테 몇 번을 매달리면서 윤석열이 찾아오고 윤석열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해줬는데 지금 이게 1년 반을 지나고 또 올 3월 8일 38 전당대회 윤석열이 당선된 지 1년을 보면서 38 전당대회 당시에 나경원 밟아버리고 안철수 밟아버리고 안철수를 종북 좌파 빨갱이 매김하면서 거기서 윤석열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죠. 정치를 모른다. 보수가 뭔지도 모른다. 정치 역학도 모른다. 공학만 알고 있더라. 정치를 더럽게 배웠더라. 고고트브가 그랬고 또 안철수 같은 경우가 아주 황망했겠죠. 그죠? 안철수라는 사람은 진보, 중도, 보수를 다 아울러면서 큰 사람이고 이제 보수로 안착한 사람인데 그거를 종북 좌파 프레임을 넘기면서 좌파 프레임을 매기면서 김기현을 뽑았다. 그 과정을 국민들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수는 넓고 깊고 그죠? 이 나라가 보수가 세운 나라인데 안철수는 경제적으로 중도 진보 성향도 있어요. 보수 성향도 있고. 근데 국방에 대해서는 국방 가지고 진보 보수를 따지면 안 됩니다. 국방은 진보나 보수나 모두가 우파예요. 나이든 늙은이들이 말하듯이 나라가 침범받는데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길사항전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 국민들이 저 이상한 정권이구나.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지한테 충성 안 하면은 다 조지고 다 밟아버리는구나. 그 모습을 봤다는 것이고 보수라는 것은 넓고 깊고 그죠? 자원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안철수 같은 자원이죠. 보수로 들어왔으니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애초에 처음에 발을 민주당으로 잘못 들어간 거죠. 정치를 모르니. 그러니까 넓고 깊고 인적 자원에 하는 보수 이 전체 스펙트럼이 너무 큰데 좌파 진보보다 커요. 이것을 윤석열이가 일도 양단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늙은이 국힘 간신들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면서 줄을 서는 사람들만 보수 우파층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으로 돌렸다는 것이죠. 거기서 보수가 두동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부정평가가 60% 전후고, 그죠? 어떤 거막 65%가 나오죠? 긍정평가가 35%뿐이 안 나오죠. 그죠? 국민의 3명 중에 2명이 윤석열은 대통령감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3명 중에 2명을 보면은 거기서 합리적 보수나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보수들이 윤석열을 다 떠났다는 거죠. 그들을 다 떠나게 한 게 윤석열이라는 거죠. 보수라는 것은 애초에 기득권이었고, 애초에 자산 자본가들이었고, 애초에 시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자들이죠. 거기서 해괴망측하게 윤석열이 설레발을 치고 이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빨갱이 몰이 카르텔 몰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 보수층은 윤석열을 다 버리고 25% 무조건 윤석열을 따르는 나이 먹은 늙은이만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보수를 완전히 갈라쳐가지고 반반인 보수 진보의 반반인 그 지형을, 원래 보수가 더 많아요. 반반인 보수 진보의 지형을 25%로 쪼그라들인 게 윤석열이고 지금 국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을 주도할 수도 없고, 제가 계속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는데 고고TV의 말만 기준이 돼요. 지금 얼치기 평론가들 뭐 정치 원로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저는 기가 차요. 쟤네들이 무슨 근거로 어떻게 사회와 역사와 철학과 이 문명의 충돌을 관통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남걔네들은 평론가들 또 뭐 정치 9단인지 3단인지 뭐 통큰 형님인지 이해가 안 가요. 나 그것들은 전부 다 공학적으로 상대가 민주당이다, 상대가 윤석열이다, 상대가 이재명이다, 김기현이다,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허접잖은 거 평론을 하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간단한 거예요. 보수가 50 내지 51%가 있었는데 거기서 반을 뚝 떼어가지고 그들을 윤석열이 비토 세력을 만든 게 윤석열하고 국힘 간신배들이다. 그래서 넓고 깊고 이 나라를 지키고 확장을 시키려는 보수의 정신을 깔아먹은 게 윤석열이고 이 정권의 민낯이니 도저히 정권은 유지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다. 거기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윤석열 중간평가, 윤석열 2년 심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현재까지 고고TV가 그런 걸 견제하는데, 이게 최하위 정치, 최저질 정치를 하고 있죠. 윤석열하고. 그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그럼 아는 정치를 그려 4선 5선도 있는 놈들이, 국힘 놈들이 그거를 비판을 하고 지탄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이놈들은 공천 하나 받아가지고 경상도에서 당선만 되고 강원도 산골짜기, 충청도 산골짜기에서 당선만 되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라를 지금 망가치는 것은 국힘하고 윤석열이 이퀄 윤석열 정권이라는 거죠. 국민들이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나오는 것이 이게 말을 하려면 벌써 몇 분 찍었어요? 18분이죠. 주저리 몇 시간이라도 이런 말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평론가로 나가면은 고고TV는 뭐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론을 나가려고 TV 같은 데 못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발표되는 게 어제 오늘 그저께 심평이가 100석, 국힘은 100석도 못 넣는다. 거기서부터 지금 위기론이냐, 안정론이냐, 착시론이냐, 여론조사가 잘 됐냐, 잘못됐냐, 또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어느 게 맞느냐, 설랑설레 하는데 고고TV가 38 전당대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죠. 5개월 동안. 윤석열에 대한 정권 심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윤석열은 무조건 진다. 왜? 보수를 갈라치웠고 윤석열은 실력이 없다는 게 다 증명이 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이 또 문재인은 보수를 괴멸시키면서 윤석열을 괴멸시키면서 탄핵에 찬성한 보수 인사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문재인을 찍은 경우가 몇십 프로 되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은 경우가 보수의 힘을 빌리지 않았으면 정권을 창출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윤석열은 가지고 있는 탄핵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선거를 치다가 김종인 씨가 보궐선거부터 띄워주고 당 선거까지 개입해서 그때까지 간신히 회생해서 그 힘으로 대권을 간신히 가져왔는데 그 축소되는 보수마저 윤석열이가 갈라치우게 했다. 따라서 이길 수 없는 구도가 들어간다. 구도와 구조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고고TV가 보수는 현재도 강하고 넓고 진폭이 크다 그러는데 그게 윤석열이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반중 전석, 그죠? 반중, 친미 강화, 한미일 동맹, 그죠? 그 캠프 데이비드 회담 어제 뭐 대문짝하게 말이야 조선일보를 필두로 3, 4명, 5, 6명까지 뽑았는데 그 효과 끝났어요. 지금 윤석열이의 이 그 외교 정책 그리고 대북 강공 정책, 대중 강공 정책은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앞으로 한미일 동맹 강화로 윤석열이가 지지율을 올라갈 일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 1년 반 동안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나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올릴 수 있고 국민한테 지지율을 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고고TV가 대선 과정부터 말씀드렸죠. 윤석열이가 너무 무식무능함으로 북한이 침략을 하면 국지전이든지 전면전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현 정부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로 지지율 올라갈 수뿐이 없어요. 대북 전쟁 그거 외에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요새 2030을 자꾸 중요시하는데 2030의 파괴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30 그래도 어느 정도 있죠. 유권자의 7%를 차지하니 그들의 인생은 그죠? 자기를 피곤하게 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겠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가치나 애국적인 가치나 정치에 대해서 어느 편을 확실하게 드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간섭하지 말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게 2030들의 인식인데 그죠? 그들이 그러면은 뭐를 갖다가 뜨겠어요? 나를 간섭하지 말라,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편하게 살게 해달라. 그럼 거기서 반대의식은 누구죠? 중국이라든가 북한과 같은 공산체제라는 거죠. 일당 독재. 그래서 그들이 되게 싫어해요. 북한과 중국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보수화가 됐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시장 안에 애들을 집어넣어 보면은, 그죠? 그리고 자부심도 강해. 사회에 공헌은 없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적인 유산 때문에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선진국의 큰애들이야. 그래서 북한과 중국을 당연히 혐오시하죠. 그럼 그들이 어느 정도 보수화가 됐다고 보면 되죠. 물론 진보층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비판적인 애들이. 근데 그들을 보면은 3대7, 6대7, 3대7이나 4대6 정도가 보수화 경향이 강해요. 그럼 그런 애들이 왜 윤석열을 버리는 것인가? 윤석열이 우리가 하는 것은 북한과 통일을 할 수도 없고 북한과 평화가 이룰 수도 없고 또 중국이란 저 거대한 중화 정신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그건 싫지만은 도대체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빨갱이 간첩 공산 전체주의가 행행하고 간첩이 행행하는 나라다. 그런 식으로 아주 경도되게 국민의 정신을 갖다가 전체주의 방식으로 몰고 가느냐 하는 것이 20대 30대들일 것이고 또 그들은 공산상체제 좌파 이념이 자기들을 갖다가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도 싫지만은 윤석열 정권 또 국힘 윤석열 이런 해괴망측한 정권이 자기들을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언론 장악을 하고 또 자기들의 의사를 갖다가 표출할 수 있는 2030 정치인들을 탄압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대중국 대북한의 강공 정책은 또 다른 거죠. 저게 사회를 갖다가 우리를 강압적으로 계몽시키려고 그런다. 그죠? 우리를 알게 보이지 않는 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가둬두려고 그런다.
그게 윤석열의 인식과 정책에서 다 나왔으니 2030 애들이 보수화 경향이 있던 것마저 끊어버린 게 윤석열이에요. 응? 그죠? 따라서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거는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그 정권이 될 거예요. 유지하기 힘든 정권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문재인한테 0.7% 이겼지만은 문재인이 실정을 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뺏긴 거예요. 걔네들은. 우린 간신히 갖고 왔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하냐면은 문재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 부동산 폭등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현실 민생 문제니 정치적인 카테고리 내에서 문재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문재인이 헌법을 파괴했고 법치를 파괴했고 공정을 무너뜨렸고 상식을 무너뜨렸다. 근데 그게 지금 쫙 대입해 보니까 윤석열은 이명박 박근혜보다 훨씬 무식하고 형편없는 놈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보다도 훨씬 더 헌법을 부정하고 법률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공정은 없고 상식은 더 없었다. 그런 결론을 내드리면은 윤석열과 이 국힘이 떨거지들을 보면은 양심이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양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무조건 국힘이 참패합니다. 어떻게 필부인 고고트브의만큼도 모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반도 이야기 못했어요. 윤석열 지지율하고 연동시켜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하나 더 찍을게요. 따라서 지금 윤석열은 정권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며 그 다음에 국힘은 윤석열이라는 오물에 빠진 새양지 꼴로 지금 간신짓만 하고 있으니 보수는 망한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